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야외 촬영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새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풀냄새도 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잠시 동안이라도 낭만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책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자연치유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입니다. 이 책은요, 미국에서만 150만 부의 판매를 기록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인데요. 저자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저자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네, 하비 다이아몬드가 쓴 책입니다. 저자가 조금 특별해서 저자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릴 텐데요. 이 하비 다이아몬드는 젊은 나이에 만성 두통, 그리고 비만, 소화불량과 같은 각종 질병을 몸에 안고 살았던 종합병원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저자는 예전에 이 베트남전의 공군으로도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심지어 거기에서 얻은 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그가 자연위생학을 실천을 하면서 음식으로 몸을 고쳤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을 해서 캘리포니아 의학원에서 영양학을 가르쳤고, 지금은 이 수많은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면서 건강 컨설턴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은 생활 습관에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의 초반부에는 현재의 의료 체계에 대한 현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의대생들의 이 커리큘럼은 모든 과목이 병리학, 즉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이 건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병원이라는 곳은 사후 처방에 대한 관심뿐이죠. 이 지속적인 예방의학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몸의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미리 예방하고 생활 습관부터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몸은요, 100조 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천억 개의 세포가 매일 사망하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세포는 무엇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의 몸을 자동차와 비유하면 쉬운데요. 자동차 엔진 오일은 시간이 지나서 더러워지는 것처럼 이 생활 습관의 결과에 따라 몸속에 독소가 쌓이고 또 독소가 쌓이면 그것이 몸의 자연스러운 이 작동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 찌꺼기와 독소를 제거하기만 하면 병은 스스로 낫게 되는 거죠. 그럼 독소와 찌꺼기가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매일 먹는 음식과 음료에 의해서 독소와 찌꺼기가 생산이 되는데 그 독소들이 새롭고 이렇게 신선한 세포들과 결합을 하면 그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의 핵심은요, 내부 청소입니다. 즉, 독소 제거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화학 물질, 중독성 물질과 정제 약품을 몸속에 넣지 않으면 되고요. 그리고 정제된 소금, 정제 기름, 정제 설탕으로 몸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점차 쇠약해지는 몸을 알아채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이 죽을 하나 만들려면 쌀도 씻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재료들을 다듬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약한 불에서 오랜 시간 저어서 정성을 다해야만 만들어지는 게 죽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집 앞에 있는 편의점만 가도 선반 위에 올려져 있는 레토르트 죽을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토르트 식품은요,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살균 또는 멸균을 해서 알루미늄 봉지에 포장한 식품이기 때문에 온전한 영양소를 섭취하실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몸을 해치는 가공 음식들이 만연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편리함 때문에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거나 사실상 몸에 안 좋은 걸 느끼고 있긴 하지만 외면하면서 살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속의 수많은 세포들은 내가 평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번거롭고 오래 걸리더라도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즐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요,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저자의 주장이었는데요. 우리는 평소 병원에 사실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몸은 항상 가능한 최고의 건강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복구하고 스스로 치료하고 또 스스로 유지하는 강력한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위험하다고 경고음을 내보내게 되는데 이때 이 신호를 무시했을 때 바로 질병이 되는 거죠. 그 신호음 중에 하나는 무기력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건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 이때 에너지가 고갈되면 낮 시간의 경우에는 몸의 움직임도 둔해지고 쉽게 또 피로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또 밤 시간의 경우에는 몸을 자주 뒤척거리거나 수면 시간이 길어지는 상태가 되고요.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식욕부진입니다. 자, 왜 그런지 봤더니 이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무기력증이라는 걸 이겨내기 위해서 이 소화 기능에 쓰이는 에너지를 바로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무기력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보니까 고열이나 과민 증상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 과민 증상은 설사를 위해 화장실로 달려가는 일이죠. 이 장과 방광을 비우는 것이 바로 몸속의 독소와 쓰레기를 처분하는 것인데요. 또 과민 증상의 또 다른 예를 보니까 가장 일반적인 가려움증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피부는 인체의 가장 큰 기관이죠. 무려 40억 개의 피부 구멍에서 독소를 정기적으로 자유롭게 배출을 해내는데 이 피부의 어느 한쪽이 특수하게 가렵거나 또 간지러움을 평상시에 많이 느낀다면 이 독소가 나가고 있다는 증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콧물이 계속해서 나오거나 혹은 평상시와 다르게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화가 자주 나는 증상, 또 두통, 혀에 설태가 낀다거나 혹은 다크서클과 같은 형상도요, 이 우리가 평상시에 몸속에 있는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 독소가 많이 쌓였을 때 생리불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병원이라는 곳인데요. 이 병원은 당장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가장 좋은 곳이죠. 그런데 우리 몸이 지속적으로 보내는 신호는 무시하고 당장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만을 하는 것은 이 만성적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이 스스로 이 정상화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즉 평소의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뉴욕타임즈에서는 영양학자 및 역학자들의 거듭되는 연구 결과 식물성 식품을 먹는 사람들이 육식 예찬론자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암 발생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물에는 천연 항산화제, 그리고 산화 방지제, 식이섬유 등 이 모든 성분들은 식물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산소를 사용을 해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를 하죠.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겨나는데요. 이 공격성이 강한 산소 쓰레기는 건강한 세포에 폭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암의 출발점이라는 주장이 상당히 많은데요. 시카고에 있는 암 연구소에서도 고지방의 음식의 섭취는 체내의 활성산소를 생산하지만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제로 둘러싸여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멈추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정제된 음식도 피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 정제라는 건 어떤 물질에서 한 성분만 순수한 상태로 가공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과일에 충분히 함유되어 있는 과당의 경우에는 소화하는 데 힘들 필요가 없고 바로바로 효율적인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그런데 최근 이 200여 년 동안 이 천연 상태의 이 당을 정제된 설탕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각종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하얀 설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사탕수수에 열을 가하고 화학적 변형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이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같은 이 몸에 이로운 물질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을 섞어서 또 열을 가하고 또 석회를 섞게 되는 이 절차를 거치는데 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무려 64가지의 성분이 파괴된다고 해요. 이 설탕뿐만이 아니라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천연 상태의 탄수화물 다들 알고 계시죠? 고구마, 현미와 같은 이 녹말 음식이 아니라 이 정제된 탄수화물, 예를 들면은 설탕, 그리고 빵, 라면, 이 과자와 같은 음식을 먹게 되면 골다공증과 당뇨병으로 가기가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속에 정제된 음식이 들어오면 이 몸속에서는 중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 건강한 세포에서 필수 성분을 뽑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인체의 뼈에서 칼슘을 뽑아서 중화시킨다라고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칼슘을 뼈에서 뽑기 때문에 관절염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저자가 추천하는 음식과 에너지로 몸속 쓰레기를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요, 모노 다이어트인데요. 이 모노 다이어트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 신선한 과일, 채소, 주스만 먹는 방법입니다. 이 식재료에 열을 가해 조리를 하게 되면 영양분이 제거되거나 또 변형이 되죠. 그래서 조리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음식과 주스를 먹음으로써 이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암이 심각한 단계이거나 림프절이 부풀어 올라서 위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이 방법이 극단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리뷰에서는요, 모노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은 따로 다루지 않을 텐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모노 다이어트를 검색하시거나 책을 참고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섞어 먹지 않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보통 식사할 때 밥이랑 국, 그리고 빵과 샐러드, 그리고 고기와 감자와 같이 이 다양한 영양소를 섞어서 섭취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닭고기와 국수를 함께 먹을 때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음식이 한데 섞여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몸은 다른 영양분들을 함께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소화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이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속쓰림, 그리고 더부룩함, 위산 역류와 같은 현상을 겪는 것이 바로 이 소화기관이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일주일 정도는 단백질 음식과 그리고 탄수화물 음식을 분리해 먹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세 번째는 이 몸속의 에너지에 기를 채우는 것인데 이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하는 데에는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몸 에너지가 강하면 소화도 빨리 되고 또 독소도 빨리 제거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짜증, 불편, 그리고 무기력을 겪는 것은 이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는 몸의 신호이기 때문에요. 이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자원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모두가 이 바쁜 세상인 것 같아요. 해야 할 일도 많고 사실 24시간이 모자라요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내 스스로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의 추천서에서도 이런 글귀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연치유의 법칙은 예외가 없고 뿌린 만큼 거둔다. 그래서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이 더 와닿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항상 행복한 마인드와 건강한 식습관으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건강한 삶을 항상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늘 그런 점들을 바라고 채널을 앞으로도 계속 잘 유지해 나갈 예정이고요. 다음 컨텐츠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